안녕하십니까. 군설 이주서입니다.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병대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IBS 기습대대 공보트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그 전에 어제 방송에서 제가 조금 잘못 방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바로 잡습니다. 제가 그 IBS 훈련은 월요일날 나가서 금요일날 들어온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. 한 거 같은 게 아니라 했죠. 이제 뭐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제가 오리발 내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. 근데 저도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데 당시에는 주 5일 근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? 토요일 날이 그 반공일. 그래서 이 토요일 날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또 일부 제 구라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지적을 하는 놈들은 누구냐면요, 다 짜고 치는, 제가 초기에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특수 관계인들한테 구독, 좋아요, 알림 이걸 부탁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하고 뭐 특수 관계인이다 보니까 저한테 자기가 느낀 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구라가 너무 심하다.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그나마 고맙습니다.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내용을. 아무리 특수 관계인이라고 해도 보지 않은 놈들은 저한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마지막 그 지적은, 니들은 뭐 에빈루드 뭐 25마력짜리 그거 가지고 개폼 잡는데, 사실 요즘 웬만한 조그만 낚싯배들도 뭐 150마력, 250마력, 제가 좀 그 이렇게 차박을 잘 다니기 때문에 웬만한 그 조그만 포구에는 다 그런 배들이 있는 거 압니다. 야마하, 제가 알죠. 스즈키 뭐 이런 거. 사실 그 조그만 배들 보면 우리 그 K1 보트랑 그 크기는 별 차이가 없어요. 근데 그놈들은 우리가 25마력인데 이 자식들은 100, 200 뭐 이런 걸 장착을 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, 그것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25마력짜리 얘기를 하는데 웃기지 않겠습니까? 새끼 뭐 별것도 아니게 조그만 걸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죠. 일단 그렇게 큰 모다는, 그런 아웃도어 모다는 그 사람이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25마력짜리 모다가 당시 그 우리 해병대에서 그나마 떡대가 좋은 힘 좀 쓴다는 애들, 이 짊어질 수 있는 한계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습니다. 모다를 갖다가 우리가 짊어져야지요. 자, 이렇게 말씀드리면, 그러면 왜 모다를 짊어지냐? 그대로 저희는 상륙 기습입니다. 상륙 기습의 대전제가 뭐냐? 은밀성입니다. 조용히 가야죠. 그리고 적 해안 일정 거리에서는 우리가 모다를 끕니다. 노져서 가요. 노져서. 그렇게 몇백 마리짜리 모다를 가지고서 그냥 달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다 들켜요. 그럼 한 방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북애들은 그 놀고 있습니까? 그 자식들이 거기서, 이북애들이 방해병이 있는지 몰라도 현역하고 그 초병이 거기서 뭐 졸다가도 엥 소리가 나면 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냥 놀래가도 도르륵 긁으면 우리 다 가는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그 공보트에 모다 마력수가 출력이 어떠느니 그런 모르는 소리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상륙 돌격이라면 소리가 막 대포 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? 인천 상륙작전 안 보셨습니까? 3박 4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냥 항공 그냥 한포 사격한 다음에 들어가요.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. 우리 들어간다 이미 다 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. 우리는 말 안 해요. 북괴군한테 그 얘기를 안 해. 야, 우리 언제 들어가니까 그런 걸 안 한다만 해도 조용히 치고 빠지는 거예요. 어쨌든 우린 은밀하게 접근해서 터트리고 그냥 돌아올 때는 그냥 막 선착순입니다. 그냥 막 개떼같이 그냥
살아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. 상륙 돌격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는요. 왜? 상륙 돌격은 우리 분야가 아니에요. 그거는 예? 해병대는 누구나 다 해요. 육군도 하는 겁니다. 이제 그거는 배만 주면 해요. 배만. 왜? 그거 쑥대밭을 만들어놨으니까 상관없잖아요. 꽁초국 메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. 거기다가 그냥 이북 애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LSD 문 푹 열어주고 해치 열어주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 새끼 나쁜 놈입니다. 그 상륙군 사령관이 투스탄지 쓰리스탄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완전 라이언 일병구하기 그 옛날 얘기예요.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예? 완전히 밀고. 그렇지만 우린 적의 전투력이 온전할 때 조용히 치고 빠지는 부대예요. 제가 몇 번씩 강조합니다. 그러면 상륙 돌격에서는 배가 저 해상으로부터 육지에 그냥 원산 앞바다든 포항 앞바다든 간에 턱 얹혔을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배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? 배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배는 우리 게 아니에요. 그게 해병대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. 그게 해군 거예요. 해군. 그럼 이 문제를 해군들한테 제가 물어봐요. 그럼 해군들도 잘 몰라요. LST를 타본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LST가 이 배가 육지에 딱 얹혀진 다음에 상륙군 다 내리고 나면 어떻게 뒷받고 하는지를 몰라요.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간조 때 탁 상륙을 하고 만조 때 물이 탁 하면 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뭐 조선소에서 무슨 배 만든다니까. 그리고 이북 애들이 우리가 간조 때만 상륙을 하고 만조 때는 안 합니까? 그래서 이 배는요 상륙할 때 저 해안선으로부터 몇백 메다 떨어진 데서 거기서 닻을 내립니다. 앙카를 내리죠. 그래놓고 이 배가 전속력으로 들어옵니다. 그러면 이제 앙카가 쫙 풀리겠죠. 딱 터치다운하고 상륙군이 다 내리고 나면 이걸 윈치로 되감기를 합니다. 끼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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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럭. 그 소리는 못 들었어요. 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. 끼럭 끼럭 그러면 척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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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배가 뒤로 빠지겠죠.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배가 뭐 저 이 팔을 실어 오든 아니면 진해 주둔지로 가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상륙 기습과 상륙 돌격의 차이를 이해하셨죠? 그냥 들어간다 알려놓고 가는 게 돌격이고요. 조용히 갔다 나오는 게 기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5마력 보다도 결코 작은 게 아니다. 그 저 3호 주얼리 그 구축할 때, 그 다음에 저 구출할 때,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지금 저 중국 그 이상한 그 해적 새끼들 그 꽃게 잡아가는 놈들이 오징어 그냥 아주 씨를 말리는 놈들, 그거 할 때 보면 그냥 해양 경찰 애들도 그냥 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그 고속으로.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우리는 그런 부대가 아닙니다.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10월 달에 갔습니다. 부대를. 딱 2대대 6중대를 갔어요. 이게 역사와 전통의 부대입니다. 해병대에서는요, 육군에서도 쓰는 말입니다. TTT, Tactical Training Test, 뭐 전술훈련 평가, 그 점수를 내리죠. 1등, 2등, 3등 뭐 이런 거. 근데 2대대 6중대가 계속 우승을 했습니다. 계속이라는 거는 뭐 몇십 년 했다는 건 아니에요. 조금 그 근래. 그래서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부대를 제가 갖고, 그 중대장은 또 마지막으로 이번 것도 우리가 먹자. 그래서 아주 강한 훈련을 할 때입니다. 자, 그런 당시 분위기 하에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,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제가 나가는 겁니다. 당시 제 위로 선임 소대장이 내일 모레 제대하는 중위 1명, 나보다 석 달 먼저 임관한 소위 2명. 그러면 소대장 3놈이 다 소위예요. 그놈이라 이 얘기예요. 예? 그 양반들 선배들인데 제가 놈이라고 그러면 좀 안 돼, 좀 그렇죠. 이해하세요. 뭐 같이 늙어가는데 무슨 뭐 석 달 차이 가지고 죄송합니다. 그래서 IBS 훈련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달에 한 번 한다고 하셨습니까? 근데 되게 아는 척을 해요.
뭐 어쩌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물으면 답을 못해요. 근데 뭐 해병대가 뭐 그런 거 제가 그 당시에 면허증이라는 게 없어요. 제 운전면허증이 90일 인천 이렇게 나갑니다. 이 얘기는 91년도에 인천에서 2종 보통 면허를 땄다는 얘기죠. 원동기 면허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제가 오토바이도 운전을 못해요. 지금까지도. 그러면 제가 이 모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. 근데 교봉을 보면 DF가 나오고 가스가 나와요. 가스. 연료가 가스라는 거예요. 그럼 가스면 연료가 가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? LPG잖아요. LPG 가스차. 그때 뭐 수소 뭐 이런 게 있진 않았을 테니까. 근데요 이게 해병대에서 말하는 가스는 가솔린이에요. 휘발유. 디젤은 또 DF라고 그래요. 이 새끼들은 또.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날 나갔어요. 낮에. 아니 낮에는 또 보도 근처에도 안 가요. 그래도 이제 밤에 이 중대장이 그냥 나가자 또 이게 탁 나간 거야. 나가니까 제 소대장 제 밑으로 보드가 3척이 있어요. 또 나 포함해서 4척이에요. 우리 소대에. 그럼 내가 이 소대장이 뭡니까?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앞에 놈들을 지휘가 안 돼요. 왜? 내 코가 석차입니다. 나는 내 보드 몰기도 힘들어. 그런데 저 앞에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? 근데 막 무전이 막 날라가요. 중대장한테. 어쩌고 뭐 270도 뭐 어쩌고. 동해바다에서 270도면요 360도를 놓고 그러면 서쪽이잖아요. 90도는 동쪽이고요. 영도 방향 360도로 가라면 원산으로 가자는 얘기예요. 근데 제가 그 어린 시절을 강원도 속초 위에 고성에서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. 동해안은 제가 좀 안다 얘기예요. 동해안은요 우리 국토지리 시간에 배웠잖아요. 고등학교 때. 해안선이 단조롭고 경동지형이고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어떤 리아스식 뭐 해안 이러지 않습니까? 제가 얼마 전에도 통영 뭐 이렇게 뭐 남해를 갔더니만요 어디가 육지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모르겠어요.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나 어떻게 싸웠는지 난 모르겠어요. 우리 지상군은요 기본적으로 육지가 어디라는 걸 알아야 돼요. 그래야 마음이 놓입니다. 근데 이 다도해에서 딱 보면요 우리 산에 나무가 있으면 다 육지로 생각하잖아요. 그러니까 난 저기가 삼천포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알고 보면 거기가 글로 쭉 가면 제주도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동해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개념이 명확한 겁니다. 동해안엔 섬이 없어요. 동해안 해안선에서 울릉도 독도가 뭐 일본 대마도가 보이질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병대에 최적화된 유년기를 보냈다. 그 깜깜한 밤에. 이게 우리가 상륙기습을 낮에 하는 짱구들이 있습니까? 낮에는 안 하죠. 밤에만 합니다. 그래서 전 해병대 상륙기습부대에 이 마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. 그 해병대 그 일대대 그 공수는 여기다 이렇게 독수리하고 뭐 이렇게 탁 해서 날개를 탁 그려놨지 않습니까? 누가 봐도 맞아요. 예? 그런데 우리 이대대 기습대대는 거기다 박쥐가 그 상징 동물이에요. 이게 밤에만 움직이는 새끼지 않습니까? 박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전역 후에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상륙 기습대대 이 심벌을 바꾸자. 두루미나 그 제비나 까치 이거 길조지 않습니까? 이렇게 다 여기다 해놔야 우리가 한밤중에 그렇게 동해바다에서 뺑이 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. 어쨌든 밤에만 이 새끼들은 훈련을 해요. 밤에만. 그냥 탁 나갔죠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휘하에 있는 3명의 어느 정도 가고 나니까 이거 엥 하니까 진짜 가요. 잘 나가요. 이게 쫙 달리죠 이제. 한참을 달리는데 중대 뭐 207도 오는데 거기서 또 이런 보병용 이게 아니라 실버 콤파스라고 그래서 나침판이 꽤 커요. 이게 둥그런 게. 골 때리기도 난 그걸 보는 요령을 몰랐어요. 아무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.
뭐 이렇게 돔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가 270도지 어디가 그걸 난 몰라요. 쪽팔리게 그걸 병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이럴 때 전 어려서 그 체득된 불빛이 보이는 게 육지다. 그러면 거기가 서쪽이에요. 그럼 그 반대쪽은 뭡니까? 동쪽이죠.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알면 내가 뭐 북두 칠성이다, 북극성이다, 카시오페다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. 그런데 내 경험이 저거죠. 육지가 보이면 그럼 우리 상륙을 해야 되니까 육지를 딱 보니까 불빛이 탁 보이는 거야. 야, 거기가 저기가 영일만이다. 근데요, 골 때리게도 동서남북 전 방향에 불빛이 쫙 깔려 있어요. 영일만 안에선. 영일만 안쪽에 딱 들어가면요, 저 위쪽으로 다 불이 보이는 게 포항제철이에요. 남쪽에도 우리 그때 토끼골이라고 그랬는데요, 그 호미 그쪽으로 다 불빛이 있어요. 그럼 동쪽은 뚫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동쪽은 영일만이니까. 근데 동쪽에는요, 전문용어로 이게 투묘지대라고 그러는데 외항선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쪽 그 항구에서 선석에서 이 주차관리요원이 요 차 뺐으니까 너 들어와. 딱 그러면 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이렇게 딱 보면 동서남북에 다 불빛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어디가 육지인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유년 시절에 겪었던 바다가 육지라면이 아니라 불빛이 보이면 육지인데 그게 다 육지로 보였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요, 거기서? 예? 그냥 가는 거예요, 그냥. 막 가는 거죠. 그러면서 그 병장, 걔도 뭐 압니까, 사실은. 지도. 그러면, 내가 일본 쪽으로 가고 있었으면, 이 새끼야, 소장님, 그게 아닙니다.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. 막 존나게 달려요. 달리다 보면, 여기서부터 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. 이 보드에 7명이 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제일 앞에는 쫄병이 탑니다. 신병들이. 2병, 1병. 맨 뒤에 병장이 타요. 그럼 보드가 어떤 모양새냐면 뒤에 모다가 있지 않습니까? 무거워요. 그리고 이 좌우로 있는 주주부에 이렇게 탁 포복하듯이 병력이 이렇게 딱 3명이 이렇게 딱 타는 겁니다. 보드 바닥에는 못 앉아요. 거기 보드 바닥에 앉으면 호박 깨집니다. 왜? 그 보드 바닥은 일종의 거기도 공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매트 같은 구조입니다. 에어 매트 같은. 보드 바닥이 이렇게 탁 돼 있는데 여기 한 놈이 엉덩이 깔고 딱 앉으면 이 밑에가 볼록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게 고속으로 다 진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얘기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 주주부에 탁 붙어가지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주주부가 겨울에는요, 고무가 아닙니다. 노가리 아닙니다. 진짜로. 거의 돌덩입니다. 돌덩이. 진짜 딱딱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보트가 달리면요, 요 최전방에 있는 1병, 2병들은 자요. 거짓말 같다고요? 진짜 잡니다. 졸아요. 근데 자기 전방에 누가 없잖아요. 자기가 제일 앞에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는지 자는지 병장이 그 뭐 투시 능력이 있습니까? 그냥 자는 거예요, 그냥. 그런데 잘 때도 요령껏 자이죠. 왜? 좌현에 있는 애들은 왼쪽 바다 쪽으로다 노를 놓고요, 보드 안쪽으로다 총을 잡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생명줄을 탁 잡습니다. 보드에. 만약에 그렇게 고속으로다 보드 기동하다가 얘가 졸다가 깜빡해서 노를 놓쳤다, 바다에 잃어버렸다, 그러면 얘는 한 부대상을 꼬이죠. 그렇지만 영창은 안 가요. 근데 총을 잃어버렸다, 바다에 빠뜨렸다, 그러면 중대장, 대대장도 운전하지 못해요. 그러면 이 총만큼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. 이게. 그런데 거기서 존다 이 얘기입니다. 꼬박. 졸지 않으면 사고는 안 나요. 근데 얘들이 졸은데 어떻게, 보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이렇게 딱 떠서 간다고 그랬죠. 대가리가. 이거 그냥
해병대 무슨 뭐 어디 뭐 저 중학생들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극기 훈련 그거 아닙니다. 한밤중에 고속으로 달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고속으로 모는 소대장 새끼는 지금 똥줄이 탔어요. 자기 휘하에 보드 세척 다 잃어버리고 동서남북 어딘지도 몰라요. 그러면 얘는 겁없이 달립니다. 탁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냐? 보드가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고 앞대가리가 치면서 갑니다. 딱 든 상태에서. 왜? 잔파도가 있으니까. 그러면 맨 앞에서 자는 그 쫄병은 잠이 잘 옵니다. 그러면 여기서 타타타타타 하니까 보드가 타타타타타 하니까 아주 규칙적인 자장가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거기에 큰 배가 하나가 이렇게 슥 지나가고 나면요, 큰 파도가 입니다. 이제 제대로 맞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 보드가 휘 달리다가 파도를 맞으면서 그냥 풍 떠버린다. 하늘 날라요. 농담 아닙니다. 그러면 이 물속에서 스크루가 돌 때는요, 엥 하고 가다가 큰 파도를 맞으면요, 붕 떠요. 이 보드 바닥으로부터 한 뭐 4, 50cm 밑에 스크루가 돌겠죠. 보드 자체가 붕 뜨면은 엥 하는 어떤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, 쇠에 갈리는 소리가 나요. 공회전이. 그러면 머리가 쫙 씁니다, 이게. 농담 아니고요. 보드하고 보드가 한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붙었어요. 우리끼리. 보드가 타고 넘었어요. 우리 옆소대 거를. 그러면 이 스크루가 뺑 돌면서 옆에 보드를 넘어간 거 아닙니까? 그 옆에서 머리를 들면 이렇게 골을 판다고 그래요. 그 스크루가. 이해가 가시죠? 어느 정도인지. 이렇게 판다고 그래요.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. 북해군보다 더 무섭습니다. 근데 이게 고속으로 달다가 보드가 붕 떴는데 깽 하면서 딱 하게 되면은 소대장이 긴장하죠. 그러면 얘 대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다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졸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타타타 규칙적인 운동이 멈추면서 붕 뜨는 거예요. 그럼 얘는 순간적으로 평온함을 느끼겠죠. 거기서는 1분을 졸아도 걔는 1시간을 잔 것 같은 거예요. 우리 다 그런 거 경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적당히 충격이 있어줘야 얘는 안심을 하는데 붕 떠니까 얘는 내가 죽었나? 드디어 내가 천당에 들어왔나? 엄청난 평온함을 느꼈을 겁니다. 얘가 너무 이 상황은 완전 홍콩 간 거예요. 얘는 잠시 후 보드가 펑, 왜? 올라간 만큼 떨어질 거 아닙니까? 팍 떨어지면 얘는 적정 거리를 갖다 20cm를 유지하고 있다가 보드가 하늘을 나르니까 해피해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딱 부딪히니까 20cm에서 보드에다 박은 게 아니잖아요. 얘는 50, 60cm 떨어졌다가 아까 그 보드가 돌덩이라고 그랬잖아요. 돌덩이. 그게 고무가 아니에요. 그 바람 빡빡 내고 그럼 코피 나는 거죠. 근데 뭐 우리 선배들은 뭐 코뼈가 부러졌다 그러는데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그건 넘어가고. 그러면 얘가 한 번은 넘어가죠. 한 번은. 근데 그 새끼는 하나, 그 이병이나 나나 똑같이 갔어요. 그 실무에. 걔랑 나랑 이제 그래도 동기 그런 게 있어요. 아무리 장교하고 병이지만. 그러니까 그 새끼는 나를 소대장을 잘 봐주려고 그래요. 예? 근데 이 새끼가 한 번이면 되겠는데 왜 외항선들은 화물선들은 그렇게 자주 지나가요? 영일만을. 그때 우리나라 뭐 경주에 막 한창 호황 뭐 그럴 때니까. 그러면 이게 다다다다닥 가다가 붕팡 다다다닥 붕팡 이게 불규칙으로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얘는 시간이 5초만 지나도 눈을 감는 애인데 계속 박는 거 아니에요. 농담 아닙니다. 진짜로. 진짜입니다. 이거는. 참. 앞으로 좀 방송을 좀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진짜 농담 아니거든요. 딱 그랬는데 이 새끼가 맨 앞에 있는 놈이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, 얼마나 화가 났는지. 그 당시 용어로단 이건 성질이 났다,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. 그 당시 80년대 용어로 이건 쫑따구가 났다 그럽니다.
이 새끼가 얼마나 쫑따가 났는지 제일 전방에 있는 놈 고개를 딱 돌리더만 나한테 뭐라 그래요. 안 들리더라고. 나는 안 들리죠 이 모다 소리에. 그리고 내가 그걸 들을 경황이 없어요. 새끼 뽀도 세척 잊었죠. 예? 그럼 뭐 몇 명이 37이 21 21명이 잊어버렸어요. 저 새끼들이 이북으로 갔는지 대마도에 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경황이 없으니까 걔가 나한테 딱 이게 이제 그 쫑따고 하는 건 분명해요. 얘 표정이. 그리고 뭔가 좀 씹는 뭔가 하여튼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. 이 싸한 느낌.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. 그리고 이제 새끼들 다 찾고 그리고 중대장이 날 딱 특별히 부르더라고요. 많이 당하겠지. 야 괜찮다. 저 아무것도 콤파스도 볼 줄 모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딱 그러더만 야 그래도 저 새끼들보다 낫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저 새끼들이 내 3개월 선임들이에요. 그러니까 걔들은 나보다 더 헤맸던 거예요. 걔들은.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새끼는 체질인 거야. 3개월 후임이 이게 제대로 된 놈인 거지.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나한테 존나 가르쳐 줬는데 그놈들은 실은 엄청 깨졌던 거예요. 난 완전 범죄지. 그래서 이제 중대장한테 탁 격려 치아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이제 실컷 자고 그래놓고 이제 한 12시쯤 일어났어요. 어제 밤새도록 했으니까 오전 재워줘야 되잖아요. 예. 그럼 그때 재워줬어요. 딱 일어나가지고 병장을 불렀어요. 야, 어제 저 새끼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? 그랬더니, 그 전에 먼저 이등병을 불렀죠. 야, 너 새끼야 어제 인상 존나 안 좋더라. 어? 야, 임마. 내가 새끼야, 그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런 게 아니야, 임마. 니들 새끼야 훈련시키려고 그런 건데, 그걸 가지고 이 새끼야, 너 눈가를 뒤집어볼까? 이 새끼, 이게 진짜 미쳤나? 내가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. 그런 거 아닙니다. 뭐, 기억 없습니다. 뭐, 저거 다 그래요. 아니, 본인이 기억 안 난다는데 내가 뭐라 그럽니까? 걔를 내가 뭐, 일제시대 때 순사처럼 뭐 전기 고문을 하겠습니까? 아니면 조선시대 뭐 포도청 뭐 누구처럼 여기다 사타구니에다 몰러가서 주리를 틀겠습니까? 그 당시 해병대 선진군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. 그럼 얘가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뭐라 그래요? 넘어가야죠. 그러니까 이제 병장을 딱 불렀어요. 이 새끼 옆에서 키득키득 대는 게 이게 뭔가 얘는 뭘 아는 거지. 얘 얘기인 즉슨 이게 실화입니다. 실화. 저 새끼가 어제 밤에 소대장님한테 얘기한 건 정확히 얘기합니다. 이게 유튜브 측에서 욕 들어간다고 이게 뭐 이상한 거 될 수 있는데, 야, 이 개새끼야, 뽀드 똑바로 뭐라. 라고 했다는 겁니다. 얘 말을 딱 듣는데, 내가 그놈의 그때 입모양이 뻥긋뻥긋 되는 게 분명히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새끼 그 다음날 내가 부른 거지. 제가 할 말 없더라고요. 걔 자는 걸 깨웠으니까. 하여튼 거기서 당황해서 뽀드를 그렇게 본 저 잘못도 있지만,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소대장인데 나한테 개색 뽀드 똑바로 뭐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. 아무튼 일단 내가 먼저 사과해야죠. 그때 뽀드를 그렇게 몰았던 건 나도 그때 처음 몰아봤어요. 저도 처음이었단 말입니다. 너나 나나 처음이었어. 어? 그러니까 다 그 35년 전 얘기입니다.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